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 A6 모델입니다. 아우디 A6는 아우디에서 중심 세단자 볼륨 모델로 알려진 모델이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8번째 8세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84cc고요. 252마력의 토크는 37.7입니다.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7단 S트로닉이 매칭이 됩니다. 안전 최고 속도는 210km로 나와 있고요. 제로백은 약 6.3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닛 뒤에 주름이 굉장히 날카롭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휠 아치 부분을 보시면 마치 스포츠카의 느낌을 그대로 세단에 적용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라고 하는 독특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를 확인하기 전에 실내를 먼저 야간에 보여드리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바닥에 클립이 저렇게 테두리에, 안전벨트 클립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를 켜보면은요, 지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상향등을 켰을 때 굉장히 멀리까지 폭넓게 비춰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도어를 열면 바닥 쪽에 도어 엔트리 LED라고 해서 퍼들 램프가 보이실 겁니다. 아우디 엠블럼이 선명하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야간에도 굉장히 밝은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잔상도 그렇게 많이 남고 있지 않고요. 멀리까지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멋스러운 LED 타입의 테일 램프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S라인이라서 범퍼 하단도 허니콤 타입의 인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멋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세단의 느낌이지만 조금 스포티한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커진 차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전방의 싱글 프레임 그릴은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센서도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면에서의 바디 라인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유려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은 4950mm, 휠 베이스는 2924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도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8이고요.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살짝 들어가면서 뒤쪽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뒤쪽의 휠 아치 역시도 조금 더 빵빵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이 라인이 마치 쿠페의 라인을 보는 듯하게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오시면 트렁크 리드 부분도 충분히 립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우디는 조명회사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테일램프나 헤드램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일램프는 풀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지금 많은 메이커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서 보시더라도 차체의 안정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 마치 저는 처음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미테이션이고요. 뒤에서 언뜻 보면은 마치 진짜 머플러 팁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싱글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전륜 베이스 차량인 만큼 넓은 공간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 안쪽에 패키징도 이 정도면은 이 천정 부분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LED 타입의 실내등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펑크 수리 킷하고 각종 공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도 여러가지 세차용품 같은 거 보관을 하시면 좀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요 끝에 클립 부분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딱 걸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요걸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아우디가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걸쇠 역할도 해주면서 바닥을 당겨 올릴 수 있는
홀더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트렁크는 이쪽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닫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굉장히 유선형으로 멋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적당한 무게감과 이 손에 잡히는 그립도 상당히 좋습니다. 진작 이렇게 만들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어 쪽을 먼저 살펴드리면 스마트 키 버튼은 이렇게 음각으로 뒤쪽까지 아웃사이더도 핸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건 바로 이 도어 오픈하는 건데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걸어서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도 도어가 열릴 정도로 도어 이 걸쇠 부분을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넓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충분하게 받는 것 같아요. 특히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까지도 안락한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도어부터 살펴보면은 안쪽에 도어 내장 캐치 부분 바로 앞쪽에 락 언락 버튼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더라도 시트 메모리 2개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버튼 조작감이 굉장히 좋고요. 버튼이 끝 마무리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는 이 맥포켓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구성이나 이 안쪽의 마무리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병들도 보관하기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트 쪽을 보시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방향으로 허리 지지대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장도 편안했고 등받이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쳐줬습니다. 잘 보시면 타공된 거 보이시죠?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이나 위치 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위아래는 조절이 되는데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고요.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가 굉장히 길고 폭도 적당하기 때문에 발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해주고 있었고, 본닛은 여기에서 널쩍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등 공간인데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쪽에도 아주 유용한 실내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에 지갑 같은 거,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것들 보관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카펫 같은 걸로, 벨벳 같은 걸로 처리가 싹 돼 있어서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기능적으로도 소음 같은 데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의 차이점인데요. 바로 이 텔레스코픽, 틸트 앤 텔레스코픽, 핸들이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본형에는 수동 레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 모델에는 전동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이 아니고 버튼 타입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야간에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글씨에 은은한 조명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을 딱 치우면은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클러스터 버추얼 콕핏 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진작 적용이 됐었어야 됩니다. 가운데의 정보 표시창에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좌측에는 엔진 회전 RPM 게이지, 우측에는 속도, 타코미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 끝으로는 연료 게이지하고 차량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이 진 것 같으면서도 양쪽 테두리를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그립 나쁘지 않고 타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패드 시프트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스틱 타입으로 핸들 기둥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지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는 여기서 디스턴스라고 한 부분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버추얼 콕핏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이 위쪽에도 가죽으로 처리가, 콕핏 위에가 처리가 되는데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에 우레탄으로 준비가 되는데 뭐 그렇게 재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에어벤트는 크기라든가 위치 모두 나쁘지 않았고요. MMI2라고 하는데 10.1인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있고 듀얼 타입이죠. 아래쪽에도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 방식이 마치 물리키를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깍딸깍하는 이 햅틱 반응이 기존의 터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4존이 지원이 되고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도 좌측, 우측 다 개별로 바람의 세기라든가 온도 각각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타입으로 모니터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셀렉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총 5가지입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조작감 나쁘지 않고 여기에 좀 독특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눌러보면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 경고 시스템,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하차 경고 시스템 이쪽에서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오디오 볼륨하고 전원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썩 편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7단 에스트로닉의 기어 노브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손을 거치할 수 있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참고로 지금 옵션으로 요거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잿더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거잭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스마트키를 보관할 수 있는 홀이 하나 파져 있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키가 은근히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의 크기는 좀 넓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각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센터 터널 자체가 약간 높게 돼 있고 암레스트가 널쩍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팔을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우디가 또 잘해주는 부분이 이 안쪽까지 다 조명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이쪽에도 조명이 전부 다 들어오고요. 메인 조명이 여기 지금 하나 들어온 거 LED 타입으로 보이시죠? 여기서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실 때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발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끝 마무리도 보시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도 좋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쪽에는 카펫 같은 걸로 벨벳 같은 느낌으로 잘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보기에도 괜찮고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역시 앞쪽과 마찬가지로 맵 포켓만큼은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닥 공간을 보시면 약간 파여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구동축이 지나가기 때문에 턱이 조금 있는 편인데 깊게 파여 있어서 발 공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ISO 픽스 가능하고 플라스틱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낮에 보셔서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까지도 LED로 조명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기능이나 뭐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능 면에서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살짝 조금 더 뒤쪽으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 컵홀더는 이렇게 누르시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널쩍하긴 한데 너무 이 높이가 낮아서 썩 효율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타보면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 2개, 3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m 90이 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다른 차종에 비해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B필러에도 에어벤트, 리어 쪽에 에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도 에어벤트 2개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존으로 에어
컨디셔너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랑 바람의 색이 각각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스위치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서 3단으로 각각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햅틱 느낌이 앞에도 그렇지만 뒤쪽도 조작할 때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례감이 좋은 실내는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서도 차가 좀 큰 그런 느낌을 운전자 그리고 뒤쪽에 탑승한 사람한테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믹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지만은 일반형보다는 오픈 사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모두 LED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봐도 전체적으로 조용하고요, 또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전달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패밀리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의 고급스러운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 특히 이제 출근 시간에 길이 많이 막힐 때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연비는 약 6.9에서 7.4 정도. 예, 도심 연비가 공인이 10km로 알고 있는데 두 자리는 거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전달을 드리고요. 세차기는 하지만 4일 동안 운행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랑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약 8.6에서 8.9? 9km 조금 안 되는 연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 2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기동성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거는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터보렉 같은 거 약간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TFSI 엔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이 차의 엔진이 터보 엔진이라는 걸 설명을 안 하면 터보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쉽게 이 차가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셋업이 굉장히 좀 세련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질감을 매우 낮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실제 차량 사이즈가 커지기도 했지만요, 이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크기가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데 도심 주행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 내가 이 차의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커진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확실히 이전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한 단계 높은 그레이드의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반 모델에는 여기 대시보드 상단에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여기도 리어 루드가 아닌데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죽도 위에 얹어지고 이쪽에도 우드가 아주 리어 우드로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마감 품질이라든가 감성 품질에서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저는 400만원 정도 차이면은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시에 이 오토 스탑 앤고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부분은 정말 현격하게 줄어든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아우디의 TFSI 엔진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시동을 끄고 켤 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친 느낌들, 특히 이 소음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의 트릉하고 하는 이 진동은 남아있지만 소음 부분 다시 한번 좋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볼 때 여러가지 느낌도 있지만 이 무릎이 정말 편해요. 발 공간이 참 좋기 때문에 아마 벤츠, BMW,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6 세대를 비교를 한다면 아래쪽 공간은 저는 아우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넓고 편안하고요. 소위 말해서 그 짝벌람 같은 걸 하시더라도 무릎이 옆에 잘 닿질 않아서 참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처럼 도심 구간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조향 보조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국내 차량들에 비해서 이 지속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안전에 관련된 뭐 법규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우디는 라인이 없어도 주변의 교통량을 보고서는 라인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는데 너무 좀 제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3사 차량들 중에서 코너링의 밸런스 그리고 안정성만큼은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벤츠와 BMW에 비해서도
땅에 딱 붙어가지고 돌아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쿼트로가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뉴트럴에 가까운 코너링을 구현을 해줬고요. 좀 고속으로 코너링을 몰아붙여봐도 차가 확실히 이전보다 잘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셰시의 구성이라든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앞뒤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매칭이 상당 수준 안정감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이전부터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8세대 모델에 와서 그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너를 탈출할 때, 진입할 때 모두 안정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부드럽게 이어나가면서 바닥에 아주 무게중심이 낮게 깔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륜구동 베이스의 쿼트로는 약간 좀 휑한 느낌? 꽁충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18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코너링에서의 만족감이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19인치 또는 20인치로 인치업을 하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실시 강성이라든가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도 이전보다 확실히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모타 같은 것들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속주행 한 100에서 120 정도로 크루징을 해보면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땅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전세대에 비해서도 그렇고 벤츠나 BMW 5시리즈나 E클래스에 비해서도 이제는 경쟁력을 조금 갖추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A6 8세대 모델에서 하체의 소음이라든가 전체적인 방음, 소음 진도, MVH에 대한 것들은 정말 좋은 점수 두고 싶습니다. 120, 130km 정도 그 이상으로 달려도 실내에서 이렇게 거슬리는 걸 느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참 방음하고 진동을 잡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차라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우디 A6 8세대 모델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단점들 몇 가지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로 휠이 너무 못생겼어요. 제가 웬만하면 디자인 가지고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인간적으로 휠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헤드레스트가 이 위아래로 높이만 조절이 되지 각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6천만원, 7천만원대 차량에서 헤드레스트가 앞뒤로도 안 되고 각도도 안 되고 오로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점,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좀 이 차량 등급에 비해서 너무 좀 서 있어요. 약간만 더 뒤로 기대줬으면 좋겠는데 등받이가 너무 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았어요.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속 100km는 약 1350, 13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기어비의 폭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7단 기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 이상이 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조용한 차량이 조금 더 정숙한 실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BMW, 벤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8단, 9단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단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의외로 7단 에스트로닉의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거리 조절은 총 5단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향 보조는 가운데에 유지해주는 능력은 좋은데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연비가 11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약 13.7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요,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을 해서 한 100에서 120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 14.8에서 15.2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고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 4일 정도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시승하는 동안 최고 연비는
16.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트로 4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서 15km, 16km대까지 연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연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사실 뭐 10km라고 공인 연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의 뭐 한 자리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이 아웃사이드 미러 바깥쪽 커버에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노랗게 지금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도어 쪽에, 도어 바깥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고정을 해주고 그 덕분에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쪽창 같은 거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디자인이라든가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저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크기라든가 시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음악이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요. 고음은 고음대로, 저음은 저음대로, 중음은 중음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특색 있게 이 음역대별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역의 표현력이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전통적으로 약간 브레이크가 거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BMW나 벤츠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간의 거친 느낌이 기분 나쁘거나 불안한 건 아니고요. 좀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끄떡끄떡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차량의 중심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예민한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요. 볼보를 시승할 때 제가 그랬고 지금 아우디가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을 때에 기능적으로나 이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릴레이가 닿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기계음이 이 발 아래쪽에서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산 차량들,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에서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아우디하고 볼보가 유독 그 릴레이가 닿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점으로 좀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잠깐 살펴보면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 이렇게 5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주로 자동 설정으로 주행을 많이 했고요. 승차감이라고 선택을 해도 딱히 뭐 약간 좀 엔진 반응이 마일드해진다라는 느낌, 뭐 이 정도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드 간의 편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이 엔진하고 미션의 반응이 빠릿해지는 느낌, 스포츠 모드, 다이나믹 모드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마음에 굉장히 와 닿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조금 더 과감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배기음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서 언뜻 보면은 그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싱글 머플러고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음 진동은 이 터널에 들어와 보면은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기준 속도에서는 A필러 쪽에서 풍조름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측면에서의 울림 같은 거라든가 바닥에서의 올라오는 소음도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을 한 단계 높여주고 있고, 실내의 정숙성이나 안락함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어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아우디 A6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